재난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한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던 2022년 2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된 뒤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로 가면서 2020년 봄 공적 마스크 구매가 한창이던 때처럼 휴대폰 사진함에 주민등록 등본을 다운받았다. 선별진료소 줄이 늘어선 역 광장 한쪽에선 20대 대선 선거운동원들이 오가고 있었고, 시 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역 입구의 청소년 문화 공간은 오미크론 유행 때문인지 철문이 내려져 있었다. 나는 뚜렷하게 올라오는 목 이물감을 느끼면서 내가 확진자의 동거가족이자 등록된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진료소 공무원에게 제시했고 무사히 검사를 받았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던 아이와 남편과 나는 그렇게 하루 이틀 차로 모두 확진이 되었다. 코로나19 발발 뒤 2년 만이었다. 재택치료 50만 육박이라는 기사가 뜨는 걸 보면서 나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재난을 살면서 동시에 그 재난을 쓰는 것. 2020년 봄을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을 2020년 여름에 써서 발표한 뒤부터, 그리고 그 단편을 장편으로 확장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내가 재난을 겪는 동시에 재난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내내 의식하면서 지난 2년을 보냈고 여전히 보내고 있다. 그것은 팬데믹을 맞은 내 인물들이 팬데믹 이전의 시간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일이었고, 내가 쓴 소설을 통해 지금의 내 현실을 다시 인식하면서 그렇게 발견된 현실에 내 소설 쓰기가 다시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는 일이었다. 구조적 심리적 고립 속에서 안전한 장소를 꿈꾸던 인물들을 쓰고 난 뒤부터 장소감은 팬데믹을 쓰는 내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 되었다. 2020년 봄을 다룬 여기우리 마주를 쓰고 난 뒤에 찾아온 2020년 겨울을 나는 내가 겪은 40여 해의 겨울 중 가장 긴 겨울로 기억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짧은 가을이 끝나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던 2020년 초겨울에 유튜브 채널 슬랩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20대 여성의 자살률을 조용한 학살로 분석한 영상을 내놓았다. 3차 대유행과 함께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기혼 여성 커뮤니티에선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둘러싸고 서로의 자격에 대한 설전이 오갔고, 경기 북부 청소년의 가출이 코로나 전보다 3분의 1이 줄었다는 기사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과 죽음이 겨우내 이어졌다. 대유행이 올 때마다 반복해서 조여오던 불안과 경직이 코로나 팬데믹 1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버거움과 피로감을 가중시키던 때에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과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범주화된 채 갇혀 있었는지가 어느 때보다도 선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내 인물들이 2020년 봄에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복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그 감정들이 2020년 겨울을 통과하면서 어떤 곡선을 그어갈지를, 그들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할지를 그들 각자의 장소를 생각했다. 고립된 이들은 고립된 이들을 알아본다. 갇혀본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벽이 어떤 권력 배치를 통해 구획되는지 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를 당해보고 또 행해본 이들은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이 허용하는 모욕과 폭력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통각을 갖고 있다. 동시에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열망해 왔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절실함을 갖고 있다. 코호트 격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가출조차 할 수 없게 된 청소년의 장소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다르지 않으며, 집을 나올 수도 집에 제대로 머물 수도 없는 한 아이의 소외가 돌봄자들끼리 서로를 겨누는 상황과 분리되지 않고, 가정 내 여성의 독박 돌봄을 만들어온 차별기제가 재도박 여성의 실업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힘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을 얽고 있는 긴 겨울 제일 안쪽 중심에 정상성이라는 질서로 견고하게 지어진 나의 집, 가족, 내 재난의 출발지가 있다. 여전히 그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확진자가 되었던 지난 2월,
재택치료라는 말과 함께 어느 곳보다도 젠더화된 공간인 집에 함께 머무는 동안 아이와 남편과 나는 같은 장소를 다르게 경험하고 있었고 서로가 긴 시간 동안 맡아온 역할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 또 조금씩 외로웠다. 동시에 그 시간은 약국에서조차 동이 났던 타이레놀 시럽과 간식이 문고리 배달로 집 앞에 도착하면서 이웃의 존재를 팬데믹 초기와는 또 다른 형태로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팬데믹 초기와 엔데믹 초기라는 상황 차이만으로는 온전히 다 설명되지 않는 확연한 온도차들을 곳곳에서 지켜보면서 경계와 의심, 공포와 불안, 강박과 무기력, 비난과 응징, 혐오와 배제, 낙인과 외면 외에 지난 2년간 우리에겐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걸까를 생각했다.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곳곳은 충분히 닫혔고 일상 회복이라는 말과 함께 비상 상황의 각성 상태가 잦아들면 상처가 났던 곳들에선 비로소 진짜 통증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이전이 2020년이 오기 이전의 시간, 내 안팎의 혐오를 아프도록 들여다보며 질문해온 시간이 있다. 보이지 않던 이들을 가시화하고 재현하고자 했던 시간이 있다. 나의 외로움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싶었던 시간이,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자 했던 시간이 있다. 정상성이라는 오랜 질서가 부려놓은 고통들에 대해 사유하고 연대해온 시간이 있다. 문학은 집단화 범주화된 채 은폐된 한 개인 속으로 누구보다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 격리와 죽음 이후에야 존재가 드러난 한 개인의 장소를 재현하고 호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분출했거나 결코 분출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그토록 공간 구축에 매달려왔지만 내 인물들에게 과연 장소가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2020년 겨울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겨울은 팬데믹의 맨 처음, 한국의 코로나19 첫 번째 사망자, 그가 20년 넘게 살고 있던 한 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과 닿아 있다. 내가 쓰는 재난은 그 죽음과 연결될 수 있을까?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마치고 나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